네, 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있는 이영음입니다. 제가 있는 학과는 미디어 영상학과이지만 제가 어떻게 이 인터넷 거버넌스 쪽에 관여를 하게 됐냐. 2002년부터 인터넷 도메인 관련된 정책, 국제정책을 결정하는 아이칸 회의에 우리나라 그 도메인인 KR 도메인의 대표로 이제 그러니까 대표이신 정기관 박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계속 아이칸 회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간은 저는 항상 나는 대타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한 10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한 1년 정도부터는 나도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뭔가를 아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첫 번째 세션까지 맡게 됐습니다. 이 세션 내용은 이제 물론 이제 아이칸이라고 하는 도메인 위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 도메인 자체에만 좀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해서 어떻게 이런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됐냐,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거버넌스의 체계를 이제 마련을 하게 됐냐, 그런 것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사실은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건 이 오전 세션은 이름이 튜토리얼이니까 좀 기본적인 것부터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게 뭐냐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제 어떻게 발전을 했냐,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션에 대한 약간 소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 거버넌스의 구도를 여러 회의를 그냥 좀 한눈에 보여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이제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이 거버먼트라는 개념에서 좀 더 발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주체가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정부도 참여하고 개인도 참여하고 기업도 참여를 해서 서로의 권리를 존중을 하면서 뭔가 정책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것을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 왜 이렇게 거버넌스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해야만 뭔가 제대로 되고 이게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어떤 일이건 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거버넌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크게는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이제 중심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가 통치를 하느냐, 누가 거버를 하느냐, 또 무엇이 거버되는 것이냐, 그리고 또 어떻게 거버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정부가 이제 물론 통치 주체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각 나라의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협의체, 공식적인 협의체, 뭐 UN과 같은 그런 이제 기구, ITU 같은 그런 기구를 이제 좀 정부 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적 기업의 영역은 저희가 보통 인터넷 기업이라고 아는 모든 그런 기업들을 다 이제 망라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인터넷 거버넌스, 특히 이 도메인과 관련된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도메인 관련 기업이라든지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다가 이제 정부 간 협의체가 아닌 국제 기구인 아이칸과 같은 그런 기구도 이제 프라이빗 섹터에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민사회가 있는 것이죠. 이 단체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다 이제 시민사회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이 거버넌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인터넷 거버넌스를 얘기를 하면 흔히 생각하는 게 다 콘텐츠입니다. 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뭐 요즘에 또 뭐 핀테크라든지 뭐 음란물 정보 보호, 뭐 명예훼손 이런 쪽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 거버넌스의 대상이 되는 일부분일 뿐이고요.
또 하나의 거버넌스 대상은 이 논리 및 규칙이라고 해서 바로 이 전 세계적인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그 기술 표준이라든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메인 네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인터넷 이용을 할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바로 신경을 안 쓰고 사용하게 해주는 이것이 바로 이 도메인 네임의 중요성을 오히려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신경을 안 쓰고 접속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가능한 것이고, 그게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실 무슨 천리안이니 무슨 KT 네트워크니 옛날에 미국에서는 아메리카 온라인이니 다 그 각각 개별적인 네트워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은 모두 다 인터넷만 쓰느냐, 바로 신경을 안 쓰고 접속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물리적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표준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제 망을 설치하는 것까지 이제 포함을 하는 이러한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도식적으로 이제 다시 표시를 해보자면 인프라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프라를 연결해주는 이 논리층이 있고, 그다음에 이 논리층 위에 이제 보통 일반적인 이용자들이 많이 이제 접하는 그 인터넷의 부분에 콘텐츠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로 콘텐츠층에 이제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콘텐츠층의 경우에는 물리층, 콘텐츠층 이런 것을 보면 각 국가별로 법률도 다르고 규칙도 다르고 표준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각 나라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또 물리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망을 까는 거,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까이자 그래서 까는 게 아니라 각 국가가 여건이 되면 각 국내에서 망을 깔고 그다음에 망을 어떻게 접속을 하는 이런 규칙은 그 국가 내에서 정하는 그런 규칙이죠. 물론 지역 간에 이제 몇몇 국가 간에 협력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콘텐츠층이나 물리층은 이거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영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만들어가고 또 규칙을 만들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논리층의 거버넌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쉽게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소위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그래서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interoperability라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인터넷 이제 개발이 되고 아이칸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무렵에 이 미국 정부가 하는 거에 반기를 들고 나름대로 별도의 올터넷 네트워크, 올터니기니 이런 별도의 이런 비슷한 기술 비슷하고 체계 비슷하고 이런 거를 만든 그런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인터넷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로퍼러빌리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터넷의 기술 표준 중에 하나가 end-to-end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내용은 어떤 것이 전달되는 건지는 우리는 전혀 간섭을 안 해요. 그냥 우리는 전달만 할 뿐이다라는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누구나 손쉽게 접속만 하면 다 어떤 것이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것 때문에 바로 이 논리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공통적으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논리층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하는 것을 한 곳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관리하는 측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도메인은 .kr이라고 하는 그 도메인을 없앤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kr에 접속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러지 않고 그럴 생각도 안 하고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어쨌건 기본적으로 권한은 엄청나고 굉장히 이런 막강한 이런 권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논리층의 거버넌스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논리적인 구조, 접속을 하는 논리적인 구조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게 바로 이 루트 서버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도메인 이름에서 맨 끝에 있는 거 있죠. .kr, .com, .org 그것을 이제 우리가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최상위 도메인을 관리를 하는 게 바로 루트 서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A 루트 서버. 루트 서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13개 기본적으로 소위 루트 서버라는 이름을 가진 게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A 루트 서버가 소위 그 가장 권위가 있는 authoritative 루트 서버라고 해서 A 루트 서버에 이제 정보를 바꾸게 되면 동시에 모든 루트 서버의 정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관리하는 기관은 바로 IANA라고 하는 기관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 굉장히 이런 조직명들, 소위 영어로 에크로님이라 그러죠. 이걸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할 텐데, 뭐 그냥 자꾸 들어두시면 좀 귀에 익으실 겁니다. 뭐 이해를 못한다고 하셔서 뭐 갑자기 혼란스러우실 필요는 없고요. 아야나가 이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아야나는 이제 아이캔 밑에서 이 아이캔과 협력을 해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계를 누가 만들었냐? 바로 미국의 상무성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루트 서버의 내용을 변경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아이캔에서 이제 정하고 아야나가 이제 이것을 확인해서 하지만 최종적으로 정말 이거를 딱 바꾸기 직전에는 미국 상무성에 딱 제가가 있어야지 이게 바뀝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뭐 이 전 세계 인터넷을 뭐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는 차치하고라도 그런 서비스는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인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지금 현재는 미국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원리죠.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는 IP 주소라고 해서 고유의 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 번호를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죠. 번호 하나만 틀리면 완전히 이상한 사이트에 가고. 그래서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제 줬습니다. 그럼 그 이름을 만들 때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했냐? 그래서 도메인 네임에 대한 이런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도메인 네임 서버를 이제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그 사용자가 사실은 접속을 하기를 원하는 건 KR인 웹 서버인데 처음에 이쪽의 주소를 모르니까 그 도메인 네임으로 해서 이 이름을 가진 IP 주소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이 네임 서버가 이거를 가르쳐주고 그때 비로소 이렇게 IP 주소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거의 뭐 눈 깜짝할 사이 눈 깜짝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은 그 시간 내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 도메인 관리 구조는 그럼 어떻게 됐냐? 그 아이칸하고 아야나가 이 루트 서버를 관리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루트 서버가 사실 관리하는 것은 소위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최상위 도메인들입니다. .com, .info, .kr, .uk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진흥원에서 .kr이라고 하는 것을 관리를 하게 된 것도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도 이 아이칸하고 아야나가 이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kr로 일단 오게 되면 이제 그 최상위 도메인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이 GTLD 일반 최상위 도메인 그리고 컨트리 코드 TLD 국가 최상위 도메인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개 체계로 이제 나뉘어 있는데요. 닷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베리사인이라고 하는 기관이 그 닷컴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닷컴의 권한을 일단 받아야지 그것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그 권한을 주는 기관이 바로 아이칸인 것이고 그 권한을 인정을 하고 또 이 시스템에 넣어주는 게 바로 아이에나라고 하는 것이죠. 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 구글이니 뭐 애플이니 co.kr이니 이런 것과 관련된 정책은 각 이 레지스트리라고 하는데요. 최상위 관리 도메인 그러니까 그 최상위 도메인 관리 기관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왜 그 한국인터넷진흥원 왜 닷컴이 이렇게 되냐 얘기하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전혀 권한도 없고요. 그 13개 루트 서버가 있다고 했는데요. 뭐 ABCD
각각 이름도 붙여져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미국에 많이 있고요. 유럽하고 일본에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 다 13개로 가면 또 이게 너무 과부하가 걸리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 소위 미러링을 합니다. 복사를 해서 다른데 다 놓죠. 그런데 지금 여기 뭐 L, F, I 왜 이렇게 됐느냐? 내가 미러하는 게 어떤 루트 서버의 미러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다 똑같아야 되는데 왜 이런 구분을 하느냐? 이게 하나라도 바뀔 수 있고 하나라도 이게 뭔가 어떻게 잘못되면 인터넷 접속이 안 되고 전 세계 인터넷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L루트 서버의 미러냐 I루트 서버의 미러 이런 것까지도 표시를 할 정도로 이 루트 서버 관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라는 거죠. 현재 뭐 100몇 개, 뭐 100몇 개인가 뭐 몇백 개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4개의 미러가 지금 있는 걸로 나타나죠. 자, 그럼 어떻게 거버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거버넌스라는 의미를 말씀드렸는데요. 인터넷은 초기부터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소위 관련 주체들이 참여를 해서 서로 공동 이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최근 이제 용어로는 멀티 스테이크홀더, 뭐 다자간 협의체라고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 협의의 과정을 거친다. 이 각 주체들 간에 나름대로의 목소리, 나름대로의 필요한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요구를 하고 하면서 그 의견들이 반영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도 합의를 거쳐서 한다. 아까 뭐 최종 권한은 미국에 있다라고 했지만 미국은 지금까지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도장 찍어준 밖에 없다. 우리는 도장 안 찍어준 준 적도 없고 우리가 막은 적도 없고 그냥 이 모든 정책은 알칸하고 아연하고 그냥 협의를 해서 결정된 그런 것들이었을 뿐이다라고 이제 미국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알칸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현재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shared, 그러니까 물론 미국 정부가 주도를 해서 이 조직을 그렇지만 다양한 주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보통 보면은 이제 알켄이 이제 주된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주된 역할을 하는 소위 보조기구, Supporting Organization, SO들이라고 하는데요. SO들이 이제 그 메인 멤버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일반 이용자라든지 뭐 정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이제 주체들이 자문기구, Advisory Committee라고 해서 AC, 그래서 SO하고 AC로 이제 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 SO하고 AC에서 알칸 회의를 가면 다 이제 전체 회의를 했다가 또 다 나뉘어서 다 이제 자기네 얘기하다가 또 마지막에 또 같이 모여서 우리는 이런 얘기했다 뭐 이렇게. 제가 처음 이걸 참여했을 때 뭐 이 퍼블릭 포럼에서 몇백 명이 있는데 거기서 뭐 개인도 나가서 이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기회가 주어지고 하는 것에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알켄도 말하자면 이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을 지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최종적인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바로 이사회가 결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알켄의 조직을 이제 보면 아주 굉장히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걸 제가 조금 더 나눠서 이제 보여드리자면 지금 여기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SO들입니다. 보조기구라는 것이죠. 애드레스, 그 다음에 제너릭 네임, 일반 최상위 도메인 관련된 SO, 또 국가 도메인 관련된 SO, CCN SO, 그래서 소위 IP하고 도메인 관리를 하는 요 주체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이제 조그만 네모들이 바로 이사회의 멤버들인데요. SO들이 각각 2명씩의 이사를 자기네들이 선정을 해서 이제 보냅니다. 이사회에. 그러면 이제 이사회가 이제 SO가 6명을 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소위 노미네이팅 커미티라고 해서 이사 추천위원회라고 하는 뭐 한 20명, 뭐 20명 남짓 되는 그런 구성 인원들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들은 그럼 어떻게 정해지냐? 각
SO하고 AC에서 또 그 노미네이트 커미티 멤버를 또 선정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 뭐 정하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노미네이팅 그 커미티 이사 추천위에서 8명의 이사를 이제 추천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공동 커뮤니티에서 추천하는 이사인 거죠. 그래서 요 6명, 8명 그리고 이제 CEO까지 해서 15명이 공식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소위 일반 이용자를 대표한다고 하는 at large라고 하는 이런 그 자문기구 AC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그리고 정부 자문기구 그리고 이제 그 기술과 관련된 이런 이제 자문기구들이 또 대표를 하나씩 보내서 투표할 때 빼놓고는 뭐 발언 권한인지 뭐 이렇게 대우 뭐 다 의사 존중 뭐 이런 거는 다 거의 뭐 완벽하게 다 참여를 할 수 있고 투표권만 없는 이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칸의 거버넌스 모델을 이제 좀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무엇을 관리하느냐 인터넷 도메인 주소 기술 및 정책 그리고 누가 어떻게 결국에는 멀티 스테이크홀더라는 거죠. 이제 그 국제기구에서는 근데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떤 뭐 정부냐 기업이냐 민간이냐 뿐만이 아니라 어느 국가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목소리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도 좀 신경을 써서 각 이제 기구마다 이 5 대륙의 대표가 각 기구의 또 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NSO 같은 경우에는 국가 도메인 관련된 기구이죠. 보조기구인데 거기에 소위 카운슬이라고 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5 대륙을 대표하는 15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모든 국가들이 다 참여를 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이제 그 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아시아 퍼시픽 지역의 3명의 카운슬 중에 제가 지금 200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케아를 대표하는 카운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민간 그리고 이 시민사회 이렇게 다 참여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아이캔에만 초점을 두면 바로 이제 도메인 관련된 것에 초점을 두지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도 뭐 사실은 기술 표준이며 뭐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제 주체들이 다 참여를 사실은 하게 되는 거죠. 각 국가에서 뭐 관련 콘텐츠도 그렇고 인프라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인터넷 에코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이속이라고 해서 인터넷 소사이티에서 이제 만든 이 소위 인터넷 에코시스템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가장 권위 있게 언급이 되는 정의가 바로 2003년, 2005년 2번 열렸던 정보화를 위한 세계 정상회의. 그러니까 정상들이 모여서 딱 사인하고 결정한 거니까 이게 가장 권위 있는 정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하긴 했지만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정부하고 민간 영역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원칙, 뭐 규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같이 각각의 그런 어떤 입장의 대변을 하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 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의로 지금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보자면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2번째 세션에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릴 그런 이제 다른 조직에 관한 얘기들도 여기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이칸은 사실 도메인 관련된 것만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기술 표준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에 왼쪽 3번째에 있는 IETF라는 이제 조직에서 인터넷 기술 표준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결정을 하죠.
또 뭐 아이칸도 있고 IETF와 관련된 조직으로 IAB가 있고 뭐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인터넷 거버넌스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기구들은 지금 대체적으로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서 보자면 기술 표준 같은 경우는 IETF나 W3C 같은 그런 조직에서 정하고 ICANN, IANA 그 다음에 이제 IP 주소를 정하는 Regional Internet Registry라고 하는데 RIR들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기관들 그리고 각 최상위 도메인을 관리하는 레지스트리들 뭐 그다음에 이제 등록을 도와주는 레지스트라 뭐 이런 것들 또 인프라 관리를 하는 이제 그 기관들도 있고 이용자들도 있고 뭐 기타 기능 관리 기구 그래서 이게 그 뭐 전반적인 거를 보자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조직들이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발전을 했느냐? 인터넷 거버넌스 특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문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아주 굉장히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하는 미국 국방성이죠. 미국 정부의 주도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발전을 하면서 이 발전을 책임진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게 기술자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분방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발전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표준을 정하는데도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이런 체계를 이제 만들어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이거는 세계 표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 간에 무슨 뭐 조약을 맺는다든지 뭐 합의를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어느 틈에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표준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과 이제 대비를 해서 이전에 전기통신 규약을 이제 관리를 했던 ITU가 있죠. 국제전기통신기구이죠. 2014년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ITU 전권회의를 이제 했었는데 그런데 그 ITU가 소위 뭐 통신 정보 이런 것과 관련된 표준 뭐 전화번호 뭐 설정하는 거 위성 쏘는데 어디에 쏘냐 이런 그런 거를 다 지금까지는 ITU가 관장을 해왔었는데 인터넷은 ITU도 모르는 사이에 알아서 그냥 발전해버린 거죠. 특히 도메인과 관련된 권한은 ITU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ITU에서도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네트워크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ITU에서도 소위 그럼 그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표준을 이제 우리가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련을 했던 것이 OSI 레이어 7이라고 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게 미국의 TCP/IP 인터넷 표준 기술 표준 TCP/IP가 이제 개발돼서 막 이용되기 시작한 비슷한 무렵이었습니다. 80년도 이제 초쯤에.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인터넷의 표준인 TCP/IP를 그냥 채택을 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OSI 레이어 7을 채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이러한 문화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글로벌 인터넷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은 비국가 단체들이 주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ICANN이라든지 IETF 같은 이런 조직에서 정책이나 기술 표준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굉장히 민간 중심 또 어떤 훨씬 자유분방한 이런 이제 분위기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인터넷이 발전을 하면서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도 사실 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인터넷이 정말 얼마나 중요해질지 뭐 90년대까지도 그냥 이건 참 흥미로운 새로운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오늘날처럼 모든 영역을 다 관리를 하고 영향을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죠. 그래서 초기에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관리가 됐지만 점점 각 국의 정부가 인터넷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콘텐츠가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좀 막아봐. 그랬더니 막을 방법이 없더라는 것이죠. 인터넷에 연결을 하려면 이거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즘 중국이 하는 것처럼 딱 중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인터넷 선에 있는 뭐 이렇게 정보를 뭐 완전 차단하고 그러기 전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각국 정부에서도 인터넷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보 중심의 기구인 ITU를 통해서 아이칸 위주의 체계에 지속적으로 이제 도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칸은 이제 미국 정부 중심으로 돼 있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뭐 표방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소위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좀 그냥 마지못해 그래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근데 이제 국가의 그런 어떤 역할을 좀 더 중요시하고 싶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 ITU를 통해서 뭔가를 좀 국가의 그 각국 정부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이제 개념 그 또 하나의 개념 중에 하나가 그 강화된 협력이라고 하는 enhanced cooperation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 개념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건 역사를 그럼 쭉 한번 보자면 크게 이제 5 그 단계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이칸이 수립되기 이전,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일반 이용자들이 사용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전까지 미국 정부가 이제 주로 관리를 했었던 그런 시기. 또 아이칸이 생기면서 이제 그 다른 이제 유럽 국가들도 반발하고 왜 미국 주도로 되느냐 해서 막 초기에 막 반발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이 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화를 위한 세계 정상회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를 위한 세계 정상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약간의 휴지기가 있습니다. 그냥 아이칸도 이제 내부 뭐 좀 그 단속을 하면서 또 내부적으로 이 전 세계의 흐름에 좀 발 맞춰 가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시기. 그러다가 이제 2012년에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ITU에서 그 소위 전기통신협약 1988년에 이제 체결이 됐었던 뭐 라디오 라든지 뭐 다른 통신과 관련된 이런 협약을 체결한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것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그 회의가 WCIT, 위키트라는 회의 였었는데요. 그때 이제 딱 결과를 보면 그 전 세계가 딱 양분됐다 뭐 이런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건 11년 이후에는 정말 인터넷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아주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 그 다음에 이제 2013년 스노덴 사태 2013년 6월 스노덴 사태 이후에 또 미국 정부가 이제 우리가 주도를 안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민간 주도형 거버넌스 모델을 지금 현재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른 이제 세션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한 소개를 들으실 겁니다. 다시 조금만 더 이제 그 각 시기별로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미국 정보 관리 시기 국방상의 연구 그다음에 네트워크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연결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초기에는 이 개발자 그룹들이 처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하다가 굉장히 그 반복되는 그런 인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IETF라는 이제 조직을 마련을 해서 협의체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인터넷 기술 표준을 제안을 하고 거기에 코멘트를 받고 이해가 없으면 이제 이거를 표준으로 정하고 이러한 체계를 IAB 인터넷 아키텍처 보드, 또 IETF, IENA, 또 ISO 이런 이제 조직을 중심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이제 인터넷이 상업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 미국 정부가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VeriSign이라고 하는 그런 업체에게 닷컴의 그 관리 권한을 이제 넘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데 돈도 받겠다 이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주도를 했던 IETF, IAB, IENA가 좀 반발을 하는 그런 약간 반발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시기에 ITU도 똑같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OSI 80년대 초에 그 ISO를 이제 중심으로 유럽, ITU 아주 굉장히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그런 모델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채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지 못했고요. TCP/IP라고 하는 이 표준이
워낙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국제적인 질서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술적인 우위가 있으니까 그냥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초기에 그래서 이 기술 개발 태스크포스를 이제 구성을 하고 뭐 서로 우리가 IAB를 이제 구성을 해서 뭐 저 기술 표준을 정하자 뭐 이제 그런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춰 나가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메인과 관련된 뭐 도메인과 관련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이제 존 포스텔이라고 하는 이제 분인데 어쨌건 이 기술 발전하는 과정에서 IAB도 이제 설립을 하고 ITF도 설립을 해서 이제 기술 관련 표준을 좀 합의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아야나를 이제 또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ITF의 자문 역할을 하는 ISOC이라는 것이 이제 설립이 됐고, 그래서 이러한 기구들은 이제 주로 기술자들 이제 중심의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조를 보면 ISOC이 좀 자문이고 IAB는 이제 최종 표준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꽝꽝 이제 도장을 찍는 그런 이제 일종의 관리를 하는 이제 그런 기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된 논의는 ITF에서 이제 주로 이제 이루어지고 또 필요한 이제 연구가 있으면 IRTF에서도 이제 진행을 하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90년대 초에 이제 도메인 관리가 민간으로 이제 이양이 되면서 IP 주소 할당을 하는 이제 기관들 아까 Regional Internet Registry라고 해서 RIR이라고 했는데요. 그 RIR이라는 조직들도 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유럽은 그럼 누가 하지? 그냥 그 몇 명이 그럼 우리가 할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건 라이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할당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도메인 네임 관리를 위임을 하는데 아까 제가 베리사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어쨌건 이 베리사인의 전신이 네트워크 솔루션이고요.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켄 설립이 이제 미국 정부에서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뭐 페이퍼가 나오고 뭐 굉장한 연구를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래서 알켄이 설립된 이후에 국제 무대에서 IT 역할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알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여러 이제 노력을 ITU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ITU가 이제 기울였던 노력들, 2005년까지 기울였던 노력들을 이제 보면은 특히 정보화를 위한 세계 정상회의를 이제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정상들끼리 이제 뭔가 합의를 해서 인터넷 관리 권한을 조금은 이제 가져오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 미국도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그리고 유럽이 또 이제 미국을 지지함으로 해서 결과는 소위 IGF라고 하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라고 하는 매년 한 번씩 회의를 이제 개최하자 이거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IGF가 이제 개최가 되면서 이게 이제 약간 휴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켄은 이 내부에서 정부의 목소리를 좀 더 들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ITU 정권 회의도 있고 위키트 회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알켄 내에서도 또 이 글로벌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고요. 네, 사이버 스페이스 회의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간단히 지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딱 스노든 사태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이제 미국을 못 믿겠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신뢰가 추락이 되고 특히 이제 뭐 브라질 같은 이제 국가들이 뭐 유럽에서 막 성토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알켄 주도로 소위 전 세계 관련자들의 인터넷 멀티 스테이크홀더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모임인 넷문디알이라는 회의를 2014년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조직들이 이제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 넷문디알이 2014년 4월에 이제 개최가 됐는데 바로 넷문디알 4월에 개최되기 한 달 전에 미국에서
아이아나의 관할 관리 권한을 우리가 이양을 한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이제 지금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그런 발표였죠.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그 소위 목줄을 쥐고 있는 이 권한을 우리가 국제사회에 이양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ICANN 내에서 이거를 어떤 멀티 스테이크홀더 그 커뮤니티가 이거를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아주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정부화를 위한 세계 정상회의가 이제 2005년에 끝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유엔을 중심으로 계속 이것에 대한 평가가 이제 있었고 금년에도 이제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하면서 계속 어떻게 좀 정부의 역할을 좀 더 강화를 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이아나 2항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금년 이제 말에 최고의 회의에서 뭔가 이제 그 합의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위시스 회의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지나가고, 이제 크게 이제 구도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있고, 그다음 미국과 좀 약간 친한 소위 아이스타 조직이라고 합니다. 아이아나, 아이캔, ITF, 뭐 IAB 뭐 이런 것들, 그리고 RIR들 이런 것들이 그 위에 두 칸이 이제 현재 그 인터넷 그 글로벌 거버넌스와 직접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조직들이고요. 이제 유럽 중심의 그런 이제 국가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리덤 온라인 코얼리션이라든지 사이버스페이스 회의라든지 이런 이제 유럽 내에서 인터넷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이런 회의를 조직을 하기도 하면서 또 이런 아이스타 회의들에 와서 이제 압력을 행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ITU를 이제 중심으로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아랍 국가들이 이제 좀 기울이는 노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뭐 브라질이나 인도나 소위 불입 국가들이 좀 이제 그 개별적인 국가의 그런 역할을 강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어떠한 그 그룹이냐에 따라서 강조하는 좀 개념들이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발표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만 제가 좀 보여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ITU 중심 회의 딱 보면 이제 2003년 5년 그리고 이제 ITU 위키트하고 WTPF가 있죠. 그리고 이제 2014년 정권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금년 말에 위시스 플러스 10이 이제 나오고요. 아이카는 이제 물론 매년 1년에 3번씩 이제 회의를 개최합니다. 쭉 이제 하다가 스노덴 사태 이후에 넷문디알이라는 회의를 이제 아이캔이 주도를 해서 개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014년, 2015년 사이에 이제 아이아나를 이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IGF는 위시스 이후에 이제 휴지기에 이제 쭉 매년 개최됐던 뭐 이렇게 그 IGF가 개최됐던 도시들을 보면 좀 메인 도시들이 아니죠.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이제 IGF가 개최돼서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스페이스를 위한 회의가 어떻게 보면 UN 주도의 IGF에 좀 대항을 해서 또는 ITU의 그런 회의들에 대항을 해서 개최된 그런 회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개최가 됐었죠. 네. 그리고 또 UN 중심으로 또 이제 약간 그 강화된 협력 이제 중심의 이런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다시 쭉 이렇게 보면 위쪽이 이제 미국이나 아이캔 중심의 회의고요. 밑에 쪽이 이제 ITU 중심의 회의고, 이제 서구 유럽에는 이제 어느 회의가 어느 쪽하고 조금 더 이제 관련이 있나 이런 걸 이제 보자면 약간 이런 거죠. 사이버스페이스는 이제 ITU 중심은 아니고 유럽 이제 중심으로 약간 붉은색은 약간 ITU 중심, 파란색은 미국 아이칸 중심, 초록색은 약간 유럽 중심 뭐 이렇게 또 보라색은 뭐 전체를 이제 걸쳐서 이렇게 있는 이런 회의들 뭐 구체적으로 뭐 다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오늘 두 번째 세션에서 이런 회의들에 대한 소개를 아마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쭉 그럼 이 회의가 어떤 맥락에서 어떠한 좀 구도에서 지금 개최가 되는 것인지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두 번째 그 세션도 좀 더 이해를 잘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딱 이제 중간에 스노덴 사태가 이제 벌어졌었던 거고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 거버넌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주로 이제 도메인 거버넌스입니다.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내용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잘 관심을 두지도 않고 하는 그런 분야이긴 하지만 굉장한 권력이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의지뿐만이 아니라 기술적 효율성에 의해서 발전이 되어 왔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원칙은 소위 다자간 협의체라고 하는 멀티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는 개념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사실 직접적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인터넷 검색에서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건데, 미국이 뭐 도메인 네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접속을 해주고 말고 그랬던 게 아니고 그냥 해킹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미국 정부라고 하는 그 주체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도 하는데 도메인 관리를 어떻게 너네한테 맡기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좀 ITU, 친 ITU적으로 약간 유럽 국가들이 좀 돌려고 하는 특히 이제 브라질 같은 이제 국가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이제 움직임 때문에 미국 정부도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주도권을 잃어버리겠구나라는 이제 걱정하에 이 결정을 했던 거죠. 네. 사실 직접적인 영향은, 그러니까 연관성은 내용적으로 연관성은 없습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라는 측면에서. 네. 네, 혹시 또 다른 분? 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교수님.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워낙 인터넷 거버넌스 전문가시니까 한 가지 조금 제안을 드릴 게 있다면, 네. 사실상 2010년까지 이 인터넷 주소 전쟁, 그러니까 저는 투쟁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미국으로부터 뺏어오는 논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2011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이 세계 기구나 이런 데서 이제 정책 위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뭐 물리층, 그 다음에 인프라 레이어 이런 데서는 사실상 각 국이 하면 된다. 글로벌에서는 할 게 없다. 이런 줬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의 역할을 좀 제한하는 거고, 사실상 상호 접속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망중립성 문제, 그것 때문에 이제 OTT가 뭐 프리라이딩 하는 거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국제기구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아직도 그 도메인에 너무 집중하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ITU라든지 이런 데서는 최근에 이런 논쟁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게 각 국의 인터넷 거버넌스를 주도할 수 있는 향후의 먹거리인데, 너무 우리나라 아직도 좀 도메인 쪽 논의에 좀 너무 얽매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께서 이런 점을 좀 더 감안을 하시고, 아까 전에 앞에 말씀하셨던 컨텐츠 층에서는 제가 봤을 때 사이버 문제가 있을 거고, 사이버 크라임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쪽에서는 이제 앞으로 망중립성 문제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상호 접속 문제, 그 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패스웨이, 뭐 이런 파트가 굉장히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사실 잘하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파트인데 너무 논의가 없고, 대비적으로 네이버에서 인터넷 거버넌스 찾아보면 도메인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반대로 구글에서 인터넷 거버넌스 쳐보면 이런 정책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워낙 전문가시고 실제로 주도를 하시니까 그런 점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이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라고 했을 때 이제 도메인을 주로 얘기한다라고 했던 것은 지금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전 세계적으로 딱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도메인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뭐 그런 망중립성이라든지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국가 간의 또 협력이 일정 정도 또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ITU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 해서 정부의 역할을, 인터넷 거버넌스 영역에 있어 정부 역할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ITU 같은 데 보면 이제 사이버 세큐리티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터넷 거버넌스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리고 먹거리가 이제 그거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거만 한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사실 미래부나 뭐 이런 분들하고 말씀드려보면 이쪽 거버넌스는 거의 신경 안 돼. 잘 돌아가니까. 네. 잘못되지만 않으면 좋고, 그 다음에 정말 돈이 들어가고 정말 신경 쓰는 거는 오히려 그쪽 분야라고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렇게 검색을 하면
예, 네이버 검색에서는 이쪽 분야가 더 나오는군요. 네.